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 새벽 5시입니다. 오늘이 마침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군 한국군의 주력이 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해가지고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함으로써 북진 통일 직전까지 갔던 그 기념일이군요.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1950년 9월처럼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우리도 내년 3월 9일을 일종의 인천 상륙 작전 개념으로서 이 문재인 세력, 김정은 세력을 한꺼번에 붕괴시키는 위대한 상륙 작전, 배후 차단 작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투표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분노 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 4년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비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는 1972년에 있었던 닉슨 대통령 측근들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를 해가지고 아주 전설적 기자가 됐는데, 이분은 워싱턴에 있으면서 고급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화가 담긴 책을 2권을 썼고 이번에 또 한 권을 썼습니다. 이 책은 트럼프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이 정권 교체기에 있었던 아슬아슬한 장면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익명을 보장하고 쓴 뒷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겠느냐, 끔찍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에피소드 우선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작년 선거를 하면서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좀 멘붕이 아니냐 하는, 특히 낙선하고 나서 자기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때를 쓰면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지난 1월 6일에는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5명이 죽는 이런 일종의 폭동, 내란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미군들이, 군부가 아주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잘못하면은 트럼프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운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특히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마크 A 밀리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은 미군 전체의 제1선임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우려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군이 트럼프의 행동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저러다가는 트럼프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국군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은 이거 우발적으로 사고가 나겠구나 해서 작년 10월 30일 마크 밀리 장군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리 주오챙 장군, 이분이 중국군의 최고 선임자입니다. 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켰다는 겁니다. 미국은 공격을 안 한다. 안심하라. 왜 이때 긴장 상태가 있었느냐 하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둘러싸고 미군과 중국군이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는 데다가 트럼프가 계속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군도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건 뭐 농담 비슷하기도 한데, 내가 보장한다. 미국 정부는 안정되어 있다. 모든 것이 오케이다.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 기습 공격 안 한다.
우리가 공격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리 장군은 안심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전화는 언제 했느냐? 원래 1월 8일에 했습니다. 그 날은 언제냐면 1월 6일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가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짓는 날인데, 그날 트럼프가 선동한 폭도들이 워싱턴에서 미 의사당을 공격을 해가지고 정복한 그날이었습니다. 펜스가 말을 안 듣는다고 트럼프가 펜스 당신하고 앞으로는 친구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넣고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밀리 장군이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트럼프가 선거 이후에는 멘붕 상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멘탈 디크라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멘붕 상태입니다. 멘붕 상태다. 그래서 걱정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밀리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트럼프는 미쳤다. 미쳐서 한참 미쳤다.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 핵 미사일 발사 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보타를 누르려고 할 때 당신 막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밀리 대장이 나는 전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판단에 동의한다. 그 말은 트럼프가 미쳤다는데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명령은 미국 대통령만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합참의장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다는 겁니다. 부하들에게 핵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장교들을 불러가지고 다짐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멋대로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못 누르도록 하는 견제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런 전례가 있답니다. 1974년 당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로 몰렸을 때 당시 국방장관 슐레진스 국방장관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닉슨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라는 명령이 나오더라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때 이후 두 번째랍니다. 그래서 이때 리 주오챙 중국군 사령관에게 다시 밀리 대장이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끔 이렇게 느절하기도 하다. 그러나 안심하라. 100% 내가 보장한다. 즉 선제 공격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선제 공격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구 미군 사령관에게는 훈련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 훈련도 취소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군사훈련 하면은 중국군이 긴장을 한다는 거죠. 긴장하면은 트럼프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중국군을 때리려고 할 때 한다고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자 이래 되는 겁니다.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매우 위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는 리 주오창 장군이 그 몇 달 전보다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전전긍긍한다 그럴까요? 아주 기분이 상당히 나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 장군을 안심시키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핵전쟁이란 게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도 대단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김정은 같은 자가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고, 북한에는 밀리 합참의장처럼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발사 포탄 오늘 저녁에 눌러버리면은, 지금 이 순간 눌러버리면은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막을 방법이 없고 북한에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상호 오해에 의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도 무슨 엉뚱한 정보에 의해 가지고 미군이 우리를 핵으로 친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럴 바에야 죽게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서울을 때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그런 동향을 보이면은 미국도 저 친구들이 핵 공격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럼 우리가 먼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핵을 가진 상태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 세력은 핵미사일 방어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한편 이 당시에 CIA 부장이 여성분인데 지나 헤스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군인들의 그 불안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트럼프가 우위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 이 합참의장과 서로 뜻을 같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이게 대통령 중심제가 위험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상한 대통령 하나 뽑히면은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대한민국 지금 예컨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과사범에 말하는 게 그렇게 돌출적이고 하는 정서불안 같은 걸 느끼게 하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 여러 명을 자문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집중적인 정신과 체크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하는데 참고로 삼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